엘리사 램, 21살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명랑하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 2013년 2월 그녀는 새로운 경험을 찾아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났고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세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여정은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20일 후 모두를 경악시킨 방식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옥상의 거대한 물탱크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힌 기이한 CCTV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었지만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여행과 일상을 기록하며 밝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여행의 설렘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국 서부 여행 도중 잠시 머물게 된 호텔은 바로 세실 호텔이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고 명망 높은 고급 호텔이었던 세실 호텔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명성을 잃고 홈리스들의 은신처 마약 거래의 온상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살인 사건들로 악명 높은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두운 이면과 범죄의 역사를 상징하는 불길한 건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호텔 내부의 낡은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이고 기이한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은 여전히 유튜브에 공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함께 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며 그 누구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층의 버튼을 다급하게 누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지 않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불안한 기색으로 엘리베이터 밖을 내다봅니다. 이내 몸을 숨기려는 듯 벽에 바짝 붙었다가 다시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몇 초 후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완전히 나선 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또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손짓하듯 기묘하고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팔과 손은 마치 무언가를 향해 애원하거나 혹은 경고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혼란과 함께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이한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긴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이후 다시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호텔과 경찰 그리고 가족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013년 2월 19일 그녀가 호텔에 체크인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호텔 투숙객들은 호텔 물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와 이상한 색깔 때문에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물을 마시거나 샤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물탱크 점검에 나섰고 마침내 호텔 관리인이 옥상에 있는 거대한 물탱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알몸의 엘리사 램 시신이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옷은 물탱크 바닥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녀가 옷을 벗은 채 물탱크에 들어갔거나 혹은 물탱크 안에서 옷이 벗겨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물탱크는 무거운 철제 뚜껑으로 굳게 닫혀 있었으며 성인 남성조차 열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또한 일반 투숙객이 옥상에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물탱크는 호텔 옥상에서도 상당한 높이에 위치해 있어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도달할 수 있었고 호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침입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옥상에 접근했을 당시 어떤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립니다. 시신에는 어떤 외상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약물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익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모든 물리적 증거는 그녀가 스스로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녀는 홀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거운 뚜껑의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엘리사 램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으며 각 가설은 나름의 근거와 함께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살설입니다. 엘리사는 실제로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블로그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따르면 환각 증상 중에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자해, 충동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물탱크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사고사설입니다. 이는 그녀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발작성 행동이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즉, 엘리베이터 CCTV에서 보인 기이한 행동들이 발작의 일환이었고 그 후 옥상으로 올라가 물탱크 주변에서 움직이다가 실수로 빠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물탱크의 높이와 무거운 뚜껑을 어떻게 닫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물탱크에 도달하는 과정의 어려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세 번째 가설은 타살설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의 편집 의혹입니다. 공개된 영상의 일부가 인위적으로 삭제되거나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만약 누군가가 엘리사를 뒤쫓고 있었다면 그녀의 기이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숨으려는 절박한 시도였다면 어떨까요? 외부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가장 오싹하고 초자연적인 초자연 현상설입니다. 세실 호텔은 그 자체가 자살, 살인마들의 거주지, 그리고 괴이한 역사로 점철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리차드 라미레즈, 일명 나이트 스토커가 묵었던 방도 바로 세실 호텔에 존재했습니다. 리차드 라미레즈는 세실 호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무려 13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후 피 묻은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반쯤 벗은 채로 호텔 방으로 들어와도 당시 마약 중독자들이 들끓던 호텔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실 호텔은 블랙 달리아 사건의 피해자인 엘리자베스 쇼트가 살해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텔의 어둡고 불길한 역사와 얽힌 수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엘리사 램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으며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섬뜩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지금도 엘리사 램의 죽음은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수많은 가설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그날 밤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공포를 자극하며 세실 호텔의 어두운 전설 속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림자 뒤편은 이처럼 기록되었지만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탐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그녀가 남긴 섬뜩한 흔적과 미스터리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